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중에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7세 이전에 또는 6세 이전에 아이들 한국 공부를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되는 게 초등학교 입학해서예요. 일단은 이번 강의는 초등학교 입학해서 아이들 뇌가 어떻게 변화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요 다음번 강의는 이렇게 해서 학교를 들어간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한글을 안 가르친 아이들이 우뇌 타입일 수도 있고 좌뇌 타입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좌뇌 타입 아이들은 한글을 늦게 가르치더라 하더라도 좌뇌가 금방 성장을 해서 학교 수업에 금방 적응을 해요. 하지만은 우뇌 타입 아이들은 늦게 성장한 만큼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맞지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도 깨치게 돼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문제가 있어요. 옛날 구시대 일제시대부터 일제교육, 그것이 이 보수층, 기득권층의 이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방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와중이고, 선생님들 또한 좌뇌형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기본적인 공식과 알려주면은 그대로 알아듣는 이런 아이들을 더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 호기심 있고 엄청나게 폭풍 질문을 하는 이런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수업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질문하는 이런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하고는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문제아로 낙인 찍는 경우가 많고, 이런 아이들이 1, 2학년 동안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3학년 때부터 공부를 안 하기 시작을 하고 아이들 공부하는 거를 오히려 방해를 해요. 또 이런 아이들은 집에 오면은 부모에 의해서 또 혼이 나게 돼요. 그래서 2차 성징기, 사춘기가 되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집에서도 부모와의 신뢰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밖으로 놔두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뇌형인지 좌뇌형인지를 잘 확인을 한 다음에, 좌뇌형이면은 맞춤식 교육법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뇌형 아이들일 때는 우뇌형 아이들만의 교육법을 해주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등수나 다른 아이랑 비교하는 이런 행위들은 아이를 나쁜 길로 빠질 수 있게 그렇게 부모가 촉매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이의 뇌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말한 대로 아이들의 창의성 교육을 많이 해주고 많은 경험 정보를 싸게 해주고 문자를 많이 노출을 안 시켰어요. 60개월 상한선을 둔 거는 우리나라 교육이 조기 교육이기 때문에 원래는 만 7세까지인데 우리나라 교육 현실상 어쩔 수 없이 아동심리학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아동심리학자들이 만든 경계선이 만 60개월이에요. 그래서 만 60개월 이후에 아이들 문자 노출을 시켜주고 플래시카드 같은 거 이런 걸로 문자 노출을 시켜주고, 7세 이후에는 음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아랑 만나면은 가가 되고, 니은하고 아랑 만나면은 나가 되고, 이게 음가 작업이 좌뇌를 자극하는 작업이에요. 플래시카드는 자체로 우뇌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음가는 좌뇌 작업이에요. 이거를 어린 유아 시기 3살, 4살 때 시키면은 우뇌로 저장하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좌뇌 쓰는 법을 알기 때문에 우뇌 쓰는 법이 굉장히 귀찮다라고 느껴지면서 생각하고 어떤 상황을 동영상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찍는 이런 것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음가 작업을 하는 거, 이것은 아이의 우뇌 쓰는 법을 못 쓰게 하는 이런 것이니까는 웬만하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60개월부터 해도 늦지는 않아요. 이게 보통 아이들이 왜 안 되냐면은 이미 그 전에 한번 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한글이 재미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60개월 이후에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관심을 없어 하고, 그때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한글 하면 아이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이들 경험 정보만 쌓아주고 문자에 대한 교육을 안 했을 때는 60개월 이후가 지나면은 아이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때부터
때부터 슬슬 문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엄마 저거 뭐야 하면서 간판 글씨도 물어보게 되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 이름부터 아이들이 읽고 쓰는 연습을 하고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은 그걸 보고 아이들이 문해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엄마가 없을 때도 읽기 시작을 해요. 그게 상한선이 60개월이에요. 60개월 이후부터 해주셔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미리 하다가 실패한 아이들이나 극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아직까지 운해가 성장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자네 학습에는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도 한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아직까지 우리 아이가 운해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바심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이 아이는 학교 수업에 맞지가 않는다고 일단은 접고 들어가셔야 돼요. 학교 들어가면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 거라 막 이런 거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아이는 학교 수업하고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학습이에요. 다른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교육 선진국 이런 데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수업을 안 해요. 우리나라처럼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하는 우리나라 학습하고는 이런 운해형 아이들하고 맞지가 않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그나마 글씨를 읽는 아이들이 있고 학교를 가서 그때에 대해서 글씨를 읽는 아이들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엄마가 조바심을 갖게 되면은 아이의 글씨를 읽는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돼요. 절대 조바심 갖지 말고 1학년 내에 한글을 떼겠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학교를 가게 되면은 아이의 자뇌가 슬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거부터? 읽기부터. 읽기가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아이가 읽은 후부터 글씨를 쓰는데 처음에는 못 써요. 큼지막하게 쓰기 시작을 해요. 아직까지는 운에 그리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자처럼 그리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글씨가 점점 작아지면서 좌뇌에 쓰기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약 6개월 정도? 긴 아이들은 1년 정도예요. 그 다음부터 아이가 글씨가 작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 이후부터 쓰기가 완료가 된 이후 약 6개월 정도 후가 지나야 아이의 연산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아이가 읽기만 막 가능하고 있는데 수학 연산을 갖다가 주고 막 시키면은 아이가 못해요. 아직 연산에 관련된 뇌가 봉인된 상태예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막 1 더하기 1, 1 더하기 2 더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에 대한 개념을 언제부터 해줘야 되냐? 아까 제가 만 60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60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수학의 연산에 관련된 이 숫자에 대한 개념 학습을 해줘야 돼요. 이 개념 학습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연산을 시키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학교 가서 해도 되고 아이들 유치원에 가면은 유치원에서 조금 맛배기를 보여줘요. 딱 그 정도로만 만족을 하시고 학교를 보내세요. 학교에 가면은 좌뇌가 성장을 하고 아까 쓰기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된 이후에 연산이 활성화가 되는데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산에 관련된 뇌가 좌뇌형 아이들보다 작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좌뇌형 아이들은 계산기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계산기가 일반 3,000원짜리 계산기부터 공학용 계산기까지 탑재가 돼서 태어나요.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 같은 거 탑재가 돼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리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뇌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또 어렸을 때부터 논리 있고 조리 있게 얘기하는 이런 아이들이나 또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어 배우는데 그리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어 능력이 많이 활성화된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과 비교를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그 끝날 때까지 읽기와 기본적인 쓰기 정도, 숫자 개념은 학교 가기 전에 완료를 줘야 돼요. 학교를 간 이후에는 기본적인 1부터까지 더하기 빼기 정도만 할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딱 그 정도까지만. 그 이후에 활성화가 되는 게 아이들의 이 쓰기에 대한 문법, 순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은 쓰기에 대한 순서, 문법은 약 쓰기를 시작해서 2년 정도 후에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쓰기를 시작했으면은 약 3학년 정도, 7살 때부터 쓰기를 시작했으면 약 초등학교 2학년 정도부터 받침자나
또 읽는 대로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르잖아요. 발음 나는 대로랑 또 쓰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받침자 또 글씨 쓰는 순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모든 아이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 뭐 받아쓰기 시험 보잖아요. 이거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거를 부모님 보여주겠다고 1, 2학년 때 막 받아쓰기 시험 보는데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없어요. 2학년 때 글씨 엉망으로 쓴다고 3학년 때 엉망으로 쓰지 않아요. 3학년 때 되면은 본인이 엉망으로 쓰고 있으면 옆에 아이가 야 이게 맞냐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하면서 교정을 해요. 그러니까 별 문제 될 건 없으니까는 3학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3학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문제가 돼 보인다 그러면은 그때 교정을 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고 교과서를 읽다 보면은 또 문자를 많이 읽다 보면은 본인이 쓴 글씨가 잘못됐다고 느끼면서 슬슬 고치게 돼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3학년 되면은 쓰는 순서 또 받침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교정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되고요. 너무 일찍부터 그것을 교정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한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고 언어 능력에 대한 지능 이거를 떨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언어에 관련된 지능은 이것도 역시 타고나는 거긴 하지만은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언어 지능이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하기 싫은데 강압적으로 하거나 때가 되지 않는데 또 강압적으로 하거나 이랬을 때는 언어 지능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언어 지능이 활성화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이를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기다려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고 언어랑 수리 지능이 활성화가 됐으면은 약 초등학교 4학년이 지나면은 계획 수립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계획을 정하고 순서대로 하고 계획표를 짜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1, 2, 3학년 때는 엄마 시킨 대로 하지만은 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들이 나중에 잘 돼 있으면은 4학년이 지나면은 자기 스스로 하게끔 돼 있어요. 뇌 상태가. 그런데 1, 2, 3학년 때 그 작업을 안 해주고 아이들 스스로 하게끔 이런 것들을 안 해주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선행이 왜 위험하다면은 선행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서도 그 학과에 관련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너머 거를 해요. 그러니까는 학교 수업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획 수립 같은 거 또 계획을 정해서 시간표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하다가 실패하면은 아이들 뇌 속에서 혼란이 오게 돼요. 그래서 4학년이 넘어서도 본인 스스로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 2, 3학년 때는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무슨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집에서 못 가르친다고 학원이나 공부방을 보냈는데 너무 많이 보내게 되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다가 정 안 될 때 보내는 게 학원 공부방이에요. 또 가외고 이것들을 미리 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 중학교 넘어서 공부방 하다가도 실패, 학원 다니다가도 실패, 과외 공부를 하다가도 실패. 그러면 중학교부터 본인 스스로 나는 예전에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 나는 할 게 없어. 근데 모르는 거 있어. 엄마도 몰라. 아빠도 몰라. 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외로 하는 학습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하다 안 될 때 그때 해주는 것이 좋고 실생활은 그렇지가 않죠. 엄마 아빠 바쁘니까 공부방 보내놓고 어디 이제 위험하니까 공부는 시켜야 되겠고 엄마 아빠 늦게 오니까 애는 못 봐주고 이러니까는 그렇게 그쪽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공부법이 있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순서대로 공부하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고 부모도 자녀형 교육 방식을 받았고 지금 학교에 사는 것도 자녀형 교육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뇌형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뇌형 아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뇌형 아이들의 이 교육 방법이 있는데 절대 좌뇌형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좌뇌형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아이가 늦게 배운 것만큼 늦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뇌는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학교 공부가 전부가 아니에요. 학교는 자녀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지 1등을 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에요. 운해형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좌뇌 쓰는 법만 배우면 돼요. 20살 넘어서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좌뇌형 교육 방식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운해형인데도 좌뇌형 교육 방식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공부하는 법을 몰라요. 해도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운해형 아이들은 운해형 아이들만의 공부법이 있고 학교에 우연치 않게 운해형인데도 불구하고 언어지능과 수리지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은 언어지능과 수리지능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운해형 아이들은 학교 교육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너는 공부하는 방법만 배우고 쉬운 거를 하더라도 최소 초등 과정까지는 어렵지 않게 너 공부하고 너 공부하는 습관만 들여라. 그리고 대신 끝까지 해라.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공부하는 습관과 공부하는 방법 정도만 가르쳐 주고 중학교부터는 어려워지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미래의 기로에 맞게 부모가 잘 컨트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연치 않게 또 맞아가지고 또 공부에 흥미를 얻게 되면은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것이지 너무 강압적으로 자녀형 교육 방식을 시키게 되면은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잃을 수가 있고 아이한테 운해형 공부법을 가르쳐 주면은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지나서 본인 스스로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요 다음 편에는 운해형 아이들의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